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단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그냥 멈춰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해묵은 문제를 풀고 또 개발사와 구매자 모두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줄 부동산 법안 개정 내용을 한번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던져봤는데요. 이게 설마 가능할까 싶으시죠?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네, 진짜로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법안이 바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바꾸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100% 만장일치라는 족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수의 구매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은 정말 깜깜이 시장이었던 비주택 분야를 빅데이터로 환하게 밝히려는 계획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바로 만장일치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한창 짓고 있는데 이걸 더 좋게 아니면 더 안전하게 설계를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구매한 사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9.9%가 찬성해도요, 딱 한 명이 반대하거나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사업이 멈추는 거죠. 정말 비현실적인 조건 아니겠어요?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도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비현실적인 규례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업이 좀 늦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자 한 명이랑 연락이 안 돼서 프로젝트가 통째로 중단되기도 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강 공사도 못하게 막힙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 같은 현실적인 대안도 그냥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결국 사업 전체가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상황을 풀 해법은 과연 뭘까요? 네, 새로운 법안은 만장일치라는 낡은 방식 대신에 훨씬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100% 만장일치라는 아주 높은 벽 대신에요, 두 가지 합리적인 조건만 통과하면 되도록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구매자의 5분의 4, 그러니까 80% 이상이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동의한 사람들의 소유 면적을 다 합쳤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숫자, 바로 5분의 4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한다면 소수의 비합리적인 반대나 연락 두절 같은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은 막겠다는 겁니다. 100%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숫자, 바로 3분의 2입니다. 사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동의하는 사람의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면적,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을 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반대하는 그 소수 중 한 명이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아주 튼튼하게 함께 마련됐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이 법안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 때문에 소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반대하는 소수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권리를 새롭게 보장합니다. 바로 계약 해지 요구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만약에 내가 설계 변경에 반대를 했는데 그 변경 때문에 내가 산 건물을 애초에 광고하고 약속했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그냥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개인 구매자를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이 권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개발사가 이런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매자의 권리가 그냥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구매자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법안이 해결하려는 또 다른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관련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시장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두 시장 간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시장은요, 법에 따라서 관련 데이터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시장은요, 데이터를 모을 법적 근거조차 없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건 단순히 좀 불편한 걸 넘어서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흔들었던 PF 부실 문제 같은 시한폭탄을 미리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미분양이 지금 얼마나 쌓여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의 위기가 닥쳐도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와 우리 경제 전체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이 깜깜이 시장에 환하게 불을 켜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비주택 시장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개발사들이 분양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내야 하고요. 둘째, 정부는 이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거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훨씬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죠. 자,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딱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발사에게는 유연성을 줘서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소수 구매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게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눈을 달아줘서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개발사에게는 유연성을, 구매자에게는 보호를, 그리고 시장 전체에는 투명성을, 이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이번 법안,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변화의 과정을 앞으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